무릎 통증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관리했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운동법 소개 영상이 아닙니다. 제 환자 한 분이 실제로 경험하며 느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무릎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계속 보시기 전에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7세 남성, 은퇴하신 공무원이셨죠. 평소에는 묵묵한 분인데 그날은 표정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어렵게 말문을 여셨어요. 선생님, 무릎이요. 마치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아픕니다. 그분의 음성엔 오랜 시간 통증으로 인한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던 거죠. 자리에 앉자마자 무릎을 감싸 쥐시더니 다리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구부리셨어요. 그 순간에도 얼굴을 찡그리고 계셨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조금씩 아팠어요. 겨울 되면서 더 심해지더니 올해 들어선 계단 내려갈 때마다 덜컥 끝부터 납니다. 무릎 MRI를 확인해 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고 연골도 많이 닳아 있었어요. 관절 안에는 물이 차 있었고 뼈 가장자리에 골국도 관찰되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경우에 따라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러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말을 잠시 멈추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저는 수술은 피하고 싶습니다. 마취도 입원도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최선의 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환자분의 상황과 의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수술 외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꾸준한 운동 관리를 제안 드리고 싶은데 하루에 약 10분 정도 매일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시겠어요? 물론 효과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통증이 심할 경우엔 다른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분은 그날 진료실을 나가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안내해야 했으니까요. 서로 기대와 약간의 걱정을 안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첫 번째 동작을 시작하셨죠. 처음 안내해 드린 동작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상체를 살짝 숙이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만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허벅지 뒤가 당기는 느낌이 들고 무릎 안쪽에 약간의 자극이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시간을 냈습니다. 식탁 옆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문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전보다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아직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예전엔 무릎을 움직이면 안에서 뭔가 갈리거나 걸리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엔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넘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는 감각이 살아나는 것.
그 감각이 생기면 몸은 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점에서 그분이 꾸준히 하신 건 세 가지였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햄스트링 스트레칭. 둘째, 낮에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 동작,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셋째, 저녁에는 허벅지 안쪽 근육, 즉 내전근 스트레칭으로 마무리. 이 세 가지는 각각 무릎을 지지하고 움직임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무릎 자체의 직접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그 주변 근육들을 부드럽게 하고 강화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운동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며칠 만에 그분이 스스로 작은 변화를 느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계나 약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꾸준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분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일어날 때 무릎을 붙잡지 않고도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났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붙잡지 않았다는 그 말에는 그동안 일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가 담겨 있습니다. 무릎 하나를 펴기 위해 양손으로 다리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 어려움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것은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통해 놀랍도록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무릎 관절은 허벅지뼈 대퇴골, 정강이뼈 경골, 그리고 무릎뼈, 즉 슬개골로 구성됩니다. 이 뼈들 사이에는 연골이 쿠션 역할을 하며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여러 요인으로 이 연골이 점점 마모되고 그로 인해 관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며 마찰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연골을 직접 재생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주변의 근육과 인대, 관절을 싸고 있는 막, 즉 활액막,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고 무릎을 지지하는 구조를 강화하여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즉, 연골 상태는 그대로일지라도 통증은 줄어들고 기능은 개선될 수 있는 거죠. 특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내전근 같은 부위의 근육들이 적절한 힘과 유연성을 갖추면 무릎 관절은 외부 충격을 더 잘 흡수하고 분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적절한 운동은 관절 내부 혈류를 개선하고 윤활액 분비를 촉진시켜 관절이 덜 뻑뻑하게 움직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며칠 만에 느낀 덜 아픈 느낌은 단지 근육이 풀려서만이 아니라 관절 속 작은 순환들이 개선되기 시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관리를 이어가신 지 몇 주 후, 그날은 제가 먼저 병원 복도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복도를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걸어오고 계셨죠. 예전엔 꼭 짚던 지팡이를 그날은 손에 들고만 계셨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처음으로 아내랑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처음엔 무리일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정말 이렇게 조금씩 좋아질 수 있네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관리는 단지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일상을, 감정을,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분은 이제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무릎 통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신의 움직임을 믿고 관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참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또 한 분은 바로 72세의 강모 여사님이세요. 첫 만남은 초겨울이었습니다. 밖에 눈발이 조금씩 날리던 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무릎 보호대를 양쪽에 감은 채로 아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분은 앉자마자 이렇게 말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무릎이 아픈 걸 넘어서 이제 삶 전체가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분은 5년 전부터 무릎 통증을 앓아오셨고, 최근 6개월은 계단도, 시장도, 산책도 모두 피하며 지냈다고 하셨어요. 가끔은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기도 하셨대요. 왜냐고요? 자다가 화장실 갈 때 침대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서워서요. 이 말에 저는 더는 이분을 단순히 무릎 아픈 환자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삶 전체가 위축된 한 사람이었죠. MRI 결과는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관절 간격은 상당히 좁아져 있었고 좌측 슬개골 아래쪽에 압박성 골극이 있었으며 내측 연골은 거의 다 닳아 뼈끼리 거의 맞닿아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인공관절 수술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 걱정돼요. 차라리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제 힘으로 움직이면서 살고 싶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죠. 네, 여사님.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 30일 관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점진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지만 여사님의 상태와 의지를 고려하여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로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첫 주는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사님도 조금 낙담하셨어요. 매일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비슷하죠? 다리도 여전히 묵직하고 계단도 아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지금 당장은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몸 안에서는 긍정적인 과정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뿌리는 이미 흙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처럼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10일 정도 지났을 때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엔 침대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잡지 않고도 조금 더 편하게 일어났어요. 남들은 모를 작은 변화지만 저에겐 너무 큰 일이에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20일째엔 집 앞 공원 산책에 조심스럽게 도전하셨고 30일째엔 시장에서 30분간 천천히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에 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무릎이 예전처럼 남의 다리 같지 않아요. 전에는 내 다리를 억지로 끌고 다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내 몸의 일부처럼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지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활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의 엔진과 같다는 것. 그리고 그 엔진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강 여사님처럼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믿고 노력하는 만큼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반응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정말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만으로 무릎이 나아진다고? 이건 좀 과장된 얘기 아닐까? 그런 반응 충분히 이해합니다. 의사인 저조차도 모든 경우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무조건적인 확신보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드리기 위해 이러한 운동 관리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들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일본 한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루 10분 특정 스트레칭과 운동 동작 3가지를 6주 동안 꾸준히 하도록 했습니다. 병원 치료나 약물 투여 조건 등은 연구 설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경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통증 강도 평균 일정 수준 감소, 계단 오르내리기 등 기능 일부 개선, 관절 운동 범위 일부 증가, 무릎 안 활액 분비량 증가 경향 확인, 대퇴사두근 사용 효율성 일부 상승.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MRI 등을 통해 무릎 관절 내 구조적 변화 가능성도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연골 손상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지만 연골 주변의 부종이 감소하거나 윤활액이 충분히 분비되면서 관절 사이 움직임이 이전보다 매끄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된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스트레칭과 운동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릎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중재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MRI상에서 관절 간격이 매우 좁았던 분이 3개월 후 주변 염증이 줄고 조직 유연성이 개선되면서 간격에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연골 자체가 완전히 재생된 것은 아니지만 무릎 주변 조직과 관절 유연성이 회복되면서 통증 없이 더 잘 기능하게 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분도 말씀하셨어요. 내 무릎 안에 뭔가 부드러운 게 도는 느낌이었어요. 전행 걸을 때마다 딱딱 부딪히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느낌, 저희 의학적으로는 관절 간 유동성 개선의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병원에서 받은 특정 시술이나 약물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낸 회복 과정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약물이나 시술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운동관리는 단지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만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무릎이 아프면 사람은 덜 쓰려고 합니다.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피하고 계단을 피하고 걷는 거리 자체를 줄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벅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균형 감각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움직임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전근을 부드럽게 하고 햄스트링을 풀어주고 대퇴사두근을 깨우면 무릎이 중심이 아닌 지지 구조의 일환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무릎에 몰리던 과도한 압박을 분산시키고 덜 아픈 무릎을 넘어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정말 이거 하면 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저처럼 오래된 관절염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습니다. 아프면 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나요? 잘못하면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들에 제가 진료실에서 드리는 답변 그대로 좀 더 신중하게 알려드릴게요. 무릎이 너무 아픈데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해도 되나요?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주 부드럽게만 하셔야 합니다. 급성 염증이 심한 시기에는 휴식이 우선일 수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시작해야 합니다. 통증을 참고 억지로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과 인대를 달래주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무리하게 하면 몸이 방어적으로 더욱 굳어버릴 수 있죠. 딱 기분 좋은 당김이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그 이상 아프거나 운동 후 통증이 더 심해지면 즉시 멈추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번, 얼마나 해야 하나요? 하루에 총 10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저녁에 5분에서 10분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강도보다는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30분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앉기 불편한데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된 스트레칭 중 일부는 처음부터 의자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무릎에 체중이 과도하게 실리지 않도록 부담 없이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운동을 안내할 때도 침대 옆이나 안정적인 의자에 앉아서 TV 보시면서 편안하게 따라하세요. 라고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효과는 언제쯤부터 나타나나요?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만에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보통은 몇 주 이상 꾸준히 했을 때 움직임의 편안함이나 통증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진통제 사용 빈도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몸이 변화하는 작은 신호들을 감지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겁니다. 약이나 주사 없이 이것만으로 괜찮을까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 자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심한 염증기나 통증이 심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칭과 운동은 이러한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재발 빈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약에만 의지하는 몸이 아닌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몸으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큐.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았는데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무슨 소용이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현재 의학 수준으로는 완전히 재생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손상된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릎을 덜 혹사시키고 더 잘 지지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포함한 무릎 주변 근육과 조직들입니다. 이 구조를 스트레칭과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면 비록 연골 상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통증 없는 편안한 삶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MRI상 연골은 여전하다고 하는데 통증은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무릎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단정 짓는 순간 몸은 움직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 1mm라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서 다시 편안하게 걷게 되는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딱 10분 내 무릎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잘 관리해 나갈 거야.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걷는 것이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조심스러우신가요? 계단 앞에 섰을 때 다리부터 굳어지는 느낌, 이제는 익숙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변화를 시도해 볼 시간입니다. 두려움에만 갇혀 살지 마세요. 움직이는 법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잘 걸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편안하게 걷던 감각을, 뛰던 리듬을, 그리고 무릎이 나를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던 시절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기술도 비싼 기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건 딱 하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한번 부드럽게 뻗어보는 것. 숨을 편안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을 가볍게 당겨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자유를 느끼는 일이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움직이겠다고 결심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분의 몸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무릎도 결코 당신을 쉽게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당신의 건강 회복은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와 손잡고 공원 산책을 할 수 있는 기쁨, 배우자와 함께 장을 보러 걸어가는 소소한 행복, 친구들과 다시 여행 가방을 끌며 웃을 수 있는 날, 그 모든 소중한 날들이 지금의 꾸준한 10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볍게. 우리 다시 건강하게 걸어볼까요?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꼭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또 다른 사람의 건강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건강을 위한 실천은 함께할수록 지속하기 쉽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